국가지 국어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직업 공무원제 특징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 교재 행정학의 정석 295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는 298페이지에 문제 3 그리고 303페이지에 문제 25로 기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직업 공무원제의 특징에 1, 2, 3, 4번 중에 1번의 경우 직무급 중심은 직위분류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관계가 없고요. 2번에 능력 발전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장기적인 발전을 아주 중시하죠. 또 세 번째 보면 폐쇄형 충원입니다. 이 말은 외부에서 어떤 피를 수혈하는 데 대한 어떤 기피 현상이 있고요. 네 번째 신분의 보장은 소위 말하는 철밥통으로 비유되죠. 그래서 해당이 되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정책 유형에 관한 문제인데 일반 국민에게 인적 물적 자원을 부담시킨다. 답은 1번의 추출 정책이 되는데요. 이 추출 정책은 알몬드와 포엘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네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상징 정책, 추출 정책, 분배 정책, 규제 정책. 상징, 추출, 분배, 규제. 그래서 그 중에 추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적인 자원, 물적인 자원을 국민들로부터 뽑아내는 것. 예를 든다면 조세라든지 부담금이라든지 혹은 징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출 정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행정학의 정석 교재에서는 136페이지에 문제 7번에서 유사한 문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3번은 직위분류제 개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직위, 직급, 직료, 등급 해서 쭉 설명을 드렸죠. 교재 행정학의 정석의 308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보시면 되고요. 또 구체적인 문제는 313페이지에 문제 7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인데요. 직급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 책임도가 다르다 아니고요. 직급은 종류라든지 책임도, 곤란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이다. 직위의 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시험이라든지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취급이 됩니다. 4번의 윌슨의 규제정치 유형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읽어보면은 고객 정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행정학의 정석 페이지 78페이지에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23에서 이 지문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의 고객 정치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동기유발의 과정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과정이론이고 내용이론입니다. 과정이론은 how에 대한 설명, 어떻게 동기가 유발되는가. 그 다음에 내용이론은 what, 무엇이 그렇게 되는가 구별이 되는데요. 지문에 보면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가 과정이론입니다. 특히 그 세 번째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을 간략히 설명하면요. 로크는 말하기를 목표가 없거나 목표가 희미하면은 어떠한 동기도 약해진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로크는 목표의 형태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가 학습 목표가 있고 성과 목표가 있는데요. 학습 목표라고 하는 것은 자아 성장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 목표는 뭐냐 하면 남에게 나를 좀 더 보이는데 주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져야 되죠. 학습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성과 목표, 남한테 나를 나타내기를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경쟁을 시켜야 되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은 how, 어떻게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 과정 이론, 리얼, LDP, ERG 이론, 맥그리게 X, Y 이론, 이것은 무엇이 그렇게 한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정 이론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 니은, 디귿.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인데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제 법인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지방 구성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래는 그 겸임 등이 제한을 받는데요. 그러한 겸임 제한 규정이 제109조인데 109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겸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방의회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을 지방의원을 지방의회 의원을 겸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시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의 1번입니다.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처리한다. 설치할 수가 있고, 이번에 법인격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의원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구성한다. 맞고요. 4번에 보면 장을 겸할 수 없다. 아닙니다. 겸할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정책 집행에서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집행 유형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행정학의 정서 교재 183페이지부터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문을 쭉 보면 1, 2, 3은 다 맞고요. 4번을 잠깐 보면요. 지시적 위임형이 있는데 이 지시적 위임형에서는 어떠한 그 관리적 행위에 대한 권한을 집행자가 위임받습니다. 관리적 행위에 관한 권한이니까 그것은 수단적인 측면이죠. 그런데 다시 말해서 수단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집행자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4번 지문을 보면은 지시적 위임형은 결정자가 목표와 수단을 설정한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됩니다. 8번 목표관리제는 이게 일단 참여의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목표를 또 설정하니까 정량적인 그런 쪽을 선호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사업 집행이 이렇게 분권화되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그런데 단점은 목표관리제는 좀 더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에 치우친다고 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요. 목표관리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부하와 상사의 참여, 그렇습니다. 참여를 강조한 맞죠? 니은에 보면 중장기 목표를 단기보다 아닙니다. 단기 목표를 중시한다는 설명드렸죠. 니은은 해당이 안 되고요. D가 보겠습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직에서 확률이 높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목표관리제라고 하는 것은 폐쇄 체제적인 내부 관리 모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것은 맞고요. 리얼에 보면 정성적인 아니죠. 좀 정량적인 그런 목표 설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만 고르면 기억하고 D것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시기적으로 빠른 것부터 교재 행정학의 정석 372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예산의 성립 시기별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수정 예산은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입니다. 그리고 본 예산은 예산이 성립할 때죠. 추가 경정 예산은 예산이 성립한 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빠른 것부터 나열이 되어 있죠.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교재 행정학의 정석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 사이 보시면 되고요. 55페이지를 보면은 문제 6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정한 시기를 차례대로 보도록 할게요. 가 문제 봅니다. 가는 네트워크를 중시한다. 이게 뉴 거버넌스론에 해당이 되겠고 80년대에 해당이 됩니다. 나에 보면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다. 그리고 공공재의 공급, 이것이 그 다음 줄에 있는 고객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공공선택론이 되겠고 70년대가 되겠습니다. 나에 보면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분명하게 했다. 정치행정 이원론이 되겠고 20년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에 보면 왈도를 중심으로 형평성, 이게 바로 신행정론이 되겠고 60년대. 따라서 순서대로 바르게 나이를 해보면 2번이 맞겠습니다. 다라 나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예산 집행의 신축성인데요. 예산 집행에는 두 가지를 아셔야 되죠. 신축성을 유지하는 것, 혹은 그리고 다른 거는 통제 수단,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교재 행정학 정석의 407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이 문제하고 거의 같은 형태로 414페이지에 문제 12를 보시면 이번에 출제되었던 문제하고 거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 문제 11에 신축성 유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 1번의 계속비는 맞고요. 2번의 수입 대체경비도 맞는데 3번의 예산의 재배정은 이것은 통제 수단이 되는 거죠. 3번이 옳지 않습니다. 4번은 유지 수단이 맞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정보 관의 변천인데요. 이 부분은 교재 행정학의 정석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1번에 보면은 근대 자유주의 국가는 야경 국가 맞고요. 그 다음에 케인즈 그리고 뉴딜 정책 다 큰 정부관을 강조했고 3번에 대처와 레이건은 작은 정부를 지향했고요. 맞는데 4번에 보면 하이에크는 작은 정부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13번은 공무원 신분의 변경, 소멸에 대한 겁니다. 이 부분은 교재 행정학의 정석 348페이지 그리고 349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58페이지에 문제 3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을 보면 1번에 직권면직은 징계의 종류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고요. 2번에 보면 정직은 이게 중징계잖아요. 따라서 중징계는 보수 전액을 감액합니다. 따라서 보수의 2분의 1 감한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면 임용권자는 사정에 따라서는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에 맞고요. 4번에 보면 직위 해제 기간 동안에 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이 된 때 직권면직을 통해서 신분 박탈할 수 있다. 맞고요.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립스키의 일선 관료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일선 관료들이 직면하는 그 업무 환경의 특징하고 또 다른 거 하나는 그러한 업무 환경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시면요. 업무 환경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가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 두 번째가 권위에 대한 어떤 위협, 권위에 대한 도전 이런 걸 받는다는 거 하고요. 세 번째는 일선 관료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그 기관에 대한 어떤 기대, 이것이 모호하다는 거 하고 네 번째가 성과 측정이 매우 어렵다. 이런 업무 환경의 특징을 들 수 있고요. 그러면 그러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선 관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 대응 방식으로는 단순화를 들 수 있고 또 상례화를 들 수 있습니다. 단순화와 상례화는 예를 들어서 과다한 업무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 방식이 되는 거죠. 단순화, 상례화가 됩니다. 자, 그럼 14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립스키 일선 관료제에서 업무 환경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업무 환경의 특징이 맞죠. 4번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의사결정 모형입니다. 교재 행정학의 정석 164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또 177페이지에 문제 22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회사 모형이라고 하는 것 4번 보겠습니다. 틀렸는데요. 회사 모형은 불확실성을 회피하려고 해요. 불확실성을 회피하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단기에 치중하게 되겠죠. 자, 그걸 아시고 4번 지문을 보겠습니다. 회사 모형은 불확실한 환경을 회피, 맞아, 여기까지는 맞는데 조직 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전략 아닙니다. 단기적인 전략입니다. 4번 지문이 틀렸고요. 나머지 3개 지문은 맞습니다. 1번의 최적 모형, 초합리성 강조한다. 2번의 쓰레기통 모형,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다. 3번의 점정 모형, 정책을 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고요. 4번이 옳지 않습니다. 6번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입니다. 3번 보시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게 되면 기본권이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17번 지방교부세에 관한 건데 교재 행정학의 정석 505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문제는 509페이지에 문제 5번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는데 보시면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각 중앙관세 예산의 반영, 이것은 국고보조금에 해당되는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고요. 다른 지문을 읽어보면 1번의 지역 간 재정력 격차 완화 맞고요. 2번에 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 안전 교부세 맞습니다. 4번의 부동산 교부세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한다. 전액을 지자체에 교부한다. 맞고요.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은 정보업무평가제도고요. 교재 행정학의 정석 203페이지 보시면 되고 문제 11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봅니다. 1번에 보면 1번이 틀렸는데요. 특정 평가는 국무총리가 맞습니다. 국무총리가 하는 게 맞는데요. 대상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제외입니다.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 다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19번의 결산보고서상의 재무제표입니다. 이 부분은 교재 행정학 정석 421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국가 결산 보고서는요, 재무제표도 들어가고 또 여러 개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 또 결산 개요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그 중에 재무제표는 3가지로 구성되는데 하나가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재정상태표, 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문제 20번은 전자정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음의 개념. 근데 이 문제는요, 여러분 교재를 가지신 분은 행정학의 정석 교재 446페이지를 지금 펼쳐보세요. 446페이지. 문제 12번을 보시면 이 문제가 지금 이번에 출제된 이 문제가 제 교재 그 446페이지 문제와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이 문제는 전자정부 추진의 어떤 기본적인 밑그림을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건데 답은 2번의 정보기술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네, 이상으로 2022년도 국가직국어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직이 한 2달 정도 남았는데요.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